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75세가 넘으면 몸이 쇠약해지는 건 당연하다고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장수 연구팀이 70세에서 90세 사이 어르신 4,000명 이상을 12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6가지 습관을 4가지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무려 61%나 낮았습니다. 61%입니다. 거의 3명 중 2명이 자립을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 혼자서 거동을 못하게 되는 것, 기억이 흐릿해져서 손주 이름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6가지 습관. 이것은 비싼 약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한 가지.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75세 이후 뇌와 몸의 자립을 결정짓는 핵심이에요.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 건강을 곁에서 지켜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75세, 80세, 85세에도 스스로 장을 보고 손주 생일을 줄줄이 외우고 공원에서 걸음을 걷는 어르신들을 제 눈으로 직접 봐왔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해드릴 이야기 6번째 습관입니다. 듣고 나면 이렇게 간단한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과학은 정말 놀랍습니다. 6번째 습관, 물을 전략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70세가 넘으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약 42% 정도 줄어듭니다. 동시에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심한 탈수 상태에서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혈액을 강에 흐르는 물에 비유해 볼게요. 강물이 줄어들면 배가 느리게 움직이고 물건이 목적지에 제대로 닿지 않죠.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산소와 영양이 뇌까지, 심장까지,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가 있어요. 70세 이상 어르신 3,500명을 조사했는데 하루에 1.8리터 이상 물을 마신 분들은 요로 감염이 38% 적었고 낙상도 29% 적었고 우리처럼 연세 드신 분들의 기억력 검사에서도 훨씬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뇌는요, 약 74%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분이 겨우 2%만 모자라도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68세이신데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하고 일어서면 어지럽다고 오셨습니다. 심각한 탈수가 아니었어요. 만성적으로 아주 조금씩 부족한 상태가 쌓여 있었던 거죠. 제가 바꿔드린 게 딱 하나였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물 한 잔에 약간의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 6주 후 임경자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머릿속 안개가 겉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지럼증도 줄었고 오후 피로감도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보다 먼저, 밥보다 먼저 물 350에서 450ml를 드세요. 잠을 자는 동안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75세가 넘으면 밤사이 수분 소모가 중년보다 약 30%더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 드세요. 천일염이나 전해질 소금이 좋습니다. 네, 75세 이후 신장이 나트륨을 잘 보존하지 못하는데 나트륨이 없으면 마신 물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든요.
물을 마셔도 세포가 흡수를 못한다면 만화만 하겠죠. 우리 모두 내일 아침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봅시다.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이것만으로 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까지 6가지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각 습관 안에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야 더 잘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낮 시간에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신 경험 있으세요? 그리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 이게 수분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수분 부족을 경험하는 기관이 뇌입니다. 그런데 목이 마른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마름 신호 자체가 무뎌졌으니까요. 이게 우리처럼 75세 이후에 오시면 특히 더 심합니다. 국제신장학회 연구를 보면요. 하루 수분 섭취가 목표량의 73% 미만인 어르신들은 기억력 검사에서 평균 24점이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 87%가 목은 별로 안 마르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물을 충분히 드시고 있나요? 오줌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면 괜찮습니다. 짙은 노란색이라면 부족한 겁니다. 이 간단한 확인 방법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침 첫물 말고도요. 오후 이 시경에 물 한 잔을 의식적으로 드세요. 이 시간이 우리 몸이 하루 중 가장 수분이 부족해지는 시간입니다. 커피나 녹차도 수분이 되지 않느냐고요? 사실 카페인이 든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물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운동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중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운동을 못한다. 허리가 안 좋아서 운동을 못한다. 사실 그 때문에 더더욱 근력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 건 결국 허벅지 근육이에요. 우리 몸에서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부하가 더 많이 걸리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근력 운동이 무릎 아픈 분들한테도 권장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이 있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입니다. 한 번에 10회에서 15회. 이걸 하루에 3번.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에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앉는 스쿼트도 좋습니다. 발이 편하면 제자리 걷기도 훌륭한 저항 운동이 됩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 2회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8주간 했을 때 보행 속도가 평균 19% 빨라지고 낙상 위험이 33% 줄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시겠죠? 하루 5분짜리 운동이 낙상 위험을 3분의 1이나 줄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낙상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나 주변에서 보신 분이 얼마나 많으세요? 낙상 한 번이 병원 입원으로 이어지고 입원이 길어지면 회복이 훨씬 힘들어집니다.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하루 5분이 그걸 막을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수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밤에 자다가 자주 깨시나요? 75세 이후에는 수면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깊은 잠인 서파수면이 줄고 가볍게 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이긴 한데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낮잠입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못 잔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20분 이내로 자는 낮잠은 밤, 수면에 해가 되지 않으면서 오후 피로를 회복하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이나 30분을 넘는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발, 목욕을 10분간 해보세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이 발로 몰리고 그러면 중심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체온이 내려가는 것이 수면 신호가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따뜻한 물과 대야 하나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수면 보조제입니다. 우리 함께 이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 봅시다. 이번엔 단백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살이 빠지고 있나요? 아, 살이 빠지는 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지방이 빠지면 좋죠. 그런데 우리 나이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살이 빠지고 있다면 그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요? 근육은 우리 몸의 당 대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까지 낮아집니다. 근육은 그냥 힘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기반입니다. 단백질을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밤사이 공복으로 인해 근육 분해가 일어나는데 아침에 단백질을 드셔야 이걸 막을 수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에 흰죽이나 된장국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달걀 2개나 두부를 더하는 것만으로 아침 단백질을 크게 보강할 수 있습니다. 대한고령의학회 권고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70에서 90g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3끼로 나누면 한 끼에 24에서 30g, 계란 2개에 고기나 두부를 조금 더하면 됩니다. 잠깐 하나 더요. 5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 어르신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5번째, 일주일에 2번 이상 저항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철기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육에 어떤 형태로든 부하를 주는 움직임이면 됩니다. 고무밴드도 되고 가벼운 아령도 되고 벽에 손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해도 됩니다. 장바구니를 의식적으로 들고 걷는 것만으로도 저항 운동이 됩니다. 75세 이후 몸에는 동화저항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육세포가 단백질과 운동 자극에 잘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50세의 절반의 노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육량을 75세에는 2배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근육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몸이 허해진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상태예요.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으면 낙상 위험이 47% 높아지고 5년 안에 일상 동작을 혼자 하기 힘들어질 확률이 53%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터프츠 대학교 연구진이 75세에서 8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저항 운동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겨우 8주 후에 다리 근력이 평균 37% 증가했고 균형 감각이 28% 좋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인슐린 감수성까지 좋아지고 에너지 수준과 인지 기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허벅지, 엉덩이, 등 같은 큰 근육을 중심으로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 25g에서 30g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란 2개에 두부 1조각이면 충분해요. 75세 이후에는 근육이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의 창이 짧아지기 때문에 운동 직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몸 쓰는 일 많이 하셨잖아요.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작은 저항 운동 하나가 우리 몸을 다시 단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4번째 습관입니다. 잘 주무시고 있나요? 이 질문 단순해 보이지만요.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4번째 습관, 규칙적이고 목적 있는 수면입니다. 일찍 자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7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기 쉬워집니다. 뇌가 만드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30세에 68% 정도로 줄어들고 깊은 수면 시간은 최대 79%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수면이야말로 세포를 수리하고 면역을 정비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깊은 잠은 공장의 야간 유지보수 시간과 같습니다. 낮 동안 닳고 손상된 것들을 밤에 수리하는 것이죠. 야간 유지보수가 없으면 공장이 결국 고장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불규칙한 70세 이상 어르신은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단백질이 뇌에 68%나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면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를 보호하는 시간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매일 잠드는 시간을 30분 이내로 맞추십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흔들리면 생체 시계가 흔들리거든요. 침실은 서늘하게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75세 이후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는데 시원한 환경이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자기 전 60분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피해주세요. 버밍엄 대학 연구에 따르면 화면을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은 평균 47분이나 잠드는 시간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10분 배로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4초 들이쉬고 입으로 8초 내쉬는 복식 호흡입니다. 이것만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최대 22% 낮아집니다. 깊은 잠에 들기가 훨씬 쉬워지고 아침 기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부터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보세요. 이 한 가지 변화가 뇌를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신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 식사량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다고요? 맞습니다. 식욕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게 반대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습관,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입니다. 75세 이후에는 같은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30세 때의 1.5배에서 1.9배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절반 정도밖에 드시지 않고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게 되거든요.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70세에서 85세 어르신 2,700명 이상을 연구한 결과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을 3번에 나눠서 드신 분들은 근육량을 훨씬 잘 유지했고 낙상으로 인한 입원이 41% 적었고 면역 반응도 뛰어났습니다. 단백질은 몸이 밤 동안 자기 자신을 수리하는 재료입니다. 잠자는 동안 낡은 조직이 분해되고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재료가 없으면 수리가 불완전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한 끼에 25g에서 35g의 단백질을 3끼로 나눠서 드세요. 닭고기, 달걀, 두부, 청어, 고등어, 그리스식 요구르트. 75세 이후에는 근육이 한 번에 쓸 수 있는 단백질 한계가 35에서 40g이에요. 그래서 나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나눠 드실 때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어르신 72세이신데요. 딸이 모시고 오셨어요. 이전에 가셨던 병원에서는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한 체중 감소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근육이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악력이 또래 하위 14%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꾼 것은 단백질을 의식한 식사였어요. 12주 후 체중이 4.8kg 늘었는데 대부분이 근육이었습니다. 악력은 상위 42%까지 올랐고 2년 만에 혼자서 장바온 가방을 전부 들고 집에 들어가셨다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더해서요, 식사에 비타민C를 함께 넣어주세요. 귤, 파프리카, 레몬 조금이면 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하고 단백질과 함께 작용해서 근육뿐 아니라 관절, 연골, 피부까지 지켜줍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이게 이 목록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확실한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습관, 매일 의도적으로 사람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브리검 영대학교에서 3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수십 년에 걸쳐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홀로 지내는 것이 매일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합니다. 미국 국립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독한 어르신은 인지 기능 저하가 64% 빠르고 인지증 위험이 41% 높고 혈액 내 염증 물질이 증가해 심장, 면역, 신경 모두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왜 사람과의 교류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따뜻한 대화, 웃음, 감정적 연결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뇌 앞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사람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신경이 기억과 판단을 지탱하는 신경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그 회로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한 번 이상 마음을 담은 대화를 하세요. 전화도 됩니다. 동네 모임도 되고, 이웃과 차 한잔도 되고,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것도 됩니다. 단, 텔레비전을 같이 멍하니 보는 건 효과가 없어요. 생각하고, 반응하고, 웃고 나누는 적극적인 교류여야 합니다. 그게 뇌를 살아있게 해줍니다. 목포에 사시는 문정순 어르신 75세이신데요. 54년을 함께 하신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사람들과 거의 교류를 끊으셨습니다. 딸이 모시고 오셨을 때 1년도 안 됐는데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으로는 안 됐어요. 제가 처방한 것은 사회의 시간표였습니다. 주 1회 독서 모임, 매일 20분 전화 통화, 주 2회 도서관 자원봉사, 8개월 후 인지 기능이 거의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고 염증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딸이 제게 전화해서 어머니가 어머니로 돌아오셨다고 했어요. 사회적 연결은 75세 이후 사치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몸을 움직이면서 사람과 함께 하세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운동과 사회적 교류를 함께 할 때 뇌의 영양소인 BDNF가 어느 한쪽만 할 때보다 훨씬 많이 분비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사회적 교류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바깥 나들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고립이 됩니다. 이분들한테 사람과 교류하라는 말이 쉬운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 이것도 연결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동네 약국에 들를 때 약사 선생님하고 안부 한마디 나눠보세요.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분한테 오늘 날씨 좋지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예.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세대가 원래 그런 걸 잘 못하죠. 우리 세대가 원래 그런 걸 잘 못하죠. 어색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는 것입니다. 대한노년정신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10분 이상의 의미 있는 대화를 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에 비해 우울감이 43% 낮고 인지 기능이 29% 오래 유지됐습니다. 10분짜리 대화 3번. 이게 43%의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 사람과의 교류에서 웃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웃음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통증 임계값을 높입니다. 무릎이 아프더라도 많이 웃으면 덜 아프게 느껴지는 게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 신경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웃긴 프로그램, 아니면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이게 다 의학적으로 중요한 치료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영상 아래 댓글을 남기는 것도 훌륭한 사회적 교류입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경험을 나누고 응원하고 또 받는 것,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건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오늘 꼭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이제 인지 자극, 두뇌 활동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미 잘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려면 새로운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고스톱, 화투, 그리고 너무 익숙한 책 읽기, 이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잘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인지 예비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뇌가 불편할 정도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해보시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씨 쓰기, 다른 손으로 해보기, 평소 가지 않던 길로 산책하기, 전화번호 외우기, 새 노래 배우기, 찬송가나 동요악보 보고 배우기, 이것들이 모두 뇌에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유튜브로 무언가를 배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나서 직접 따라해 보는 것. 종이 접기를 배운다면 영상 보고 나서 종이를 직접 접어보세요. 요리를 배운다면 영상 보고 나서 주방에 가서 직접 만들어 보세요. 이 차이가 뇌 자극에서는 아주 큽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5세에서 79세 어르신 412명을 3년간 추적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을 매주 1시간 이상,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 노화가 5.3년 늦었습니다. 뇌 노화를 5년 이상 늦춘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70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75세에도 70세 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작은 학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를 자녀분께 또는 친구분께 설명해 보세요. 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학습입니다. 들은 것을 남한테 설명할 때 뇌에서 더 깊은 기억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지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 분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우리 모두가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소박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스마트폰 쓰는 법을 새로 배우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훌륭한 인지자극입니다. 여러분,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드린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좀 많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6가지나 되니까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서 기억하시나요? 4가지 이상을 하신 분들이 61%나 위험이 낮았습니다. 6가지를 다 안 해도 됩니다. 4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다 시작 안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 시작해도 한 달 반이면 6가지 모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마 아침에 물 한 잔이 제일 쉬울 겁니다. 우리 그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잘 되면 다음 것을 추가하세요. 이게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한 번에 100m를 달리려 하지 마세요.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그렇게 해왔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씩 넘어왔잖아요. 그 지혜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12% 미만만이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존스 호킨스 대학 연구자들이 처방전 없이 쓸 수 있는 가장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장수 습관이라고 부르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습관, 매일 뇌에 진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크로스워드 퍼즐이나 그냥 책 읽기가 아닙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뇌에 부하가 걸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언어, 악기, 창의적인 표현, 뇌를 적당한 불편함의 상태에 놓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이르냐고요? 75세가 넘으면 뇌는 이미 알고 있는 회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새 회로를 만드는 것을 피하려 하는 거예요. 이게 결함이 아닙니다. 나이 든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는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쌓이면 인지적 예비력이 점점 소진됩니다. 인지적 예비력이 뭐냐고요? 뇌의 회복력입니다. 손상을 입어도 그걸 흡수해서 여전히 높은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컴퓨터로 따지면 메모리가 넉넉할수록 더 많은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인지적 예비력이 높으면 뇌에 변화가 생겨도 증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반대로 낮으면 작은 충격에도 금방 무너집니다.
에든버러 대학 로지안 노화 연구. 70대에서 80대 후반 어르신 1000명 이상을 장기 추적한 연구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새롭고 자극적인 인지활동을 하신 분들은 뇌 위축 속도가 47% 느렸고 기억력과 처리 속도가 명확히 뛰어났으며 이후 10년 동안 인지증 진단이 38% 적었습니다. 대시대학의 연구에서는 매일 지적으로 풍요롭게 지낸다고 답한 어르신들이 일반 신경학 검사에서 10년 어린 분들과 같은 뇌 기능을 보였습니다. 75세 유지가 아닌 향상이 가능합니다. 뇌는 몇 살이 되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단 충분한 자극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뇌의 5가지 다른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언어학회 연구에 따르면 인지증 발병을 평균 4년 반 늦춥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운동 제어, 청각 처리, 기억, 감정 조절을 동시에 사용하는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활동입니다.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것조차 읽고 순서를 기억하고 느끼고 손을 움직이는 복합적인 인지 활동입니다. 3에서 4개월마다 진짜 새로운 것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매일 20분에서 30분 적극적으로 도전하세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라는 말입니다. 기타 치는 영상을 보는 것은 기타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를 직접 손에 잡고 손가락을 누르며 씨름하는 것, 그 생산적인 불편함이 신경학적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저항 운동에 부하를 줘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어려운 것이 뇌를 키웁니다. 포항에 사시는 권영석 어르신 64세이신데 40년을 업으로 일하셨습니다. 정년 후 3년 동안 뇌의 새로운 도전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이름이 잘 생각 안 나고 복잡한 이야기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오셨습니다. 자기공명 영상 검사에서 큰 이상은 없었는데 인지적 예비력 점수가 낮았어요. 제가 드린 처방은 하나였습니다. 오래 하고 싶었던 것을 매일 하세요. 권영석 어르신이 선택하신 것은 수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안 됐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18개월 후에는 작품을 23점 완성하셨고 지역 미술 모임에도 나가시면서 두 번째 습관인 사회적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재평가에서 5가지 측정 영역 중 3가지에서 향상이 있었어요. 75세가 아니라 64세이지만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특히 DHA를 매일 드세요. 고등어, 청어,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이나 좋은 품질의 피쉬 오일에 들어있습니다.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지방입니다.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에 따르면 DHA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인지훈련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뇌를 단련하는 기초 재료를 DHA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6가지 습관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뇌에 진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3개월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나씩 선택하세요. 퍼즐이나 단순 독서 말고 뇌에 진짜 부하가 걸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의도적으로 사람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대화 한 번이면 됩니다. 전화도 됩니다. 텔레비전을 멍하니 같이 보는 건 교류가 아닙니다. 웃고 나누고 반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을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것입니다. 한 끼에 25g에서 35g. 닭고기, 달걀, 두부, 생선이면 충분합니다. 네, 식욕이 없어도 단백질만큼은 챙겨 드세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같게 맞추세요. 주말도 예외 없이요. 자기 전 복식 호흡 10분도 함께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5번째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저항 운동입니다. 헬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에서 고무밴드 하나면 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꼭 드세요. 6번째는 물을 전략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몸이 잠에서 깨어날 때 물 한 잔,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6가지 습관은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가장 풍요롭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혼자서 짐을 들고 집에 돌아오는 것, 손주 이름을 다 기억하는 것, 스스로 병원에 가는 것,
소중한 사람과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날 만큼 웃는 것. 이게 자립이고 삶의 질입니다. 더 이상 나아질 여지가 없다고 했던 어르신들도 변화하는 것을 저는 몇 번이고 봐왔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나이와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중 이미 하고 계신 것과 앞으로 시작해 보실 것을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